이제같이 기도하시고 2019년 2월 26일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원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부터 286장까지 찬송드립니다. 284장 1절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송드립니다. 284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것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
양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에 섬기며 한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드린 찬송은 284장, 285장은 성찬에 관련된 찬송이고 286장은 혼례에 관련된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 이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이 절기에 상관없이 1장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특별히 어떤 절기에 있는 찬송은 그날 아니면 안 부르는 상황이 되다 보면 모르는 찬송이 많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불러주면 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을 585장까지죠. 받기 전에 찬송이 이 찬송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절기와 상관없이 558장까지죠.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성찬 예배를 또는 무슨 혼례 예배 찬송을 지금 부르나 이렇게 오해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49장 1절에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1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예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별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서 성령 충만 없으시고 두놈도 은혜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그 땅을 빼앗기면 거기에 이 기거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그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주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에 예민 난민들이 왔을 때 왜 예민 난민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요? 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나요? 왜 그들이 저주거리가 되나요? 저것들 말이야. 지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어디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까지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거거든요.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집을 지켜준다고 하면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예민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 이상한 것들, 뭐 무슬림 이런 것들을만 또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걸 퍼뜨려가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또한 이 공산주의의 계략이거든요. 예, 나라를 온전히 망가뜨려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그 계략 안에 이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멘 난민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보면은 그 난민 추방 그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그 앞에. 뭐 동성 합법화 반대도 당연히 맞지만 난민 반대, 난민 추방도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천덕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요. 이제 정학역에서 처음으로 서명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산업기술대가 이제 있고 해서 애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대학생인 것 같아요. 야, 야라고 안 했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좋겠습니까? 대학생이니까 존댓말 했죠. 예. 물론 그들이 고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산화돼도 좋아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민 가면 되죠.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이민 가면은 나라 잃은 서름을 겪지 않나요? 또 천덕꾸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도, 지 나라도 못 지킨 것들, 이런 분명히 조롱거리가 될 텐데. 참, 정교조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나라 일부러 이민 가면 된대요. 도대체가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모르나. 물론 장난 삼아서, 애들도 몰라지만, 장난할 얘기가 따로 있죠. 어떻게 농담이라도 그래, 응? 공산주의가 되게 좋다는 게 거기에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황폐화되고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한 번도 태극기 한 번 안 들고 성조기 한 번 각자 만 작품 한 번 안 들고 뭐 서울역 이런데 안 나온 분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혹시나 계신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지금 에레미야 이 4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이번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명철은 뭐고 모략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략이에요. 이게 없느냐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로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온 세상을 모르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느냔 말이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나라를 빼앗기면 이래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요 이건 말할 게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겨도요 정말 천덕꾸러기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죠. 당연히 속에서 아멘이 우러나올 겁니다. 내 고아들을 11절에요. 10절에 대저 내가 예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어떻게 그죠?
3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 전한 부분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아니, 제가 정왕동에서, 그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맨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한 곳은 이제 서울에 그 송정역, 인천이 아니라 저 김포공항 있는 쪽, 그쪽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한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까지 쭉 이렇게 이어온 게 지금 에레미야. 예. 서울 김포공항 쪽 지하교회 하다가 또 이 시흥 정왕역 교회 이사 와서 거기서 쭉 이어와서 오늘까지 쭉 순서로 왔는데 지금 에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에레미야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심류막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정도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에레미야를 지금 이 시국 메시지를 제가 계속 3년 동안 하게 된 그 부분이 바로 에레미야를 하기 때문에 시국 메시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안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해도, 다른 성경 말씀을 전해도 계속 시국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데 시국 메시지를 안 전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대요. 나라 걱정할 거 없대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하지 않는 기도, 행하지 않는 예배도 죽은 기도, 죽은 예배고, 행하지 않은 애국도 역시 죽은 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나 여호와가 1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황폐한다, 망한다, 잘못된다 말씀드리면 말씀 준비할 때 뜨끔뜨끔해요. 혹시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말씀 전하라고는 안 하세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합니다. 그런 각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고, 그죠? 우리 애국민들이 훈련받은 게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하겠다고. 그죠? 하물며 저라고 그렇게 안 돼 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포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다는 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나라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런 말씀 전하라고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나긴 3년이란 터널을 이미 다 지나왔어요.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이젠 그 빛을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빛을 비추는 데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진짜 예배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개, 돼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미 어차피 개와 돼지 된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완전히 말아먹기 위해 작정된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악의 너울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악의 너울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로 덧입고 부활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 3월 1일, 오늘 26일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대결전을 놔두고 오늘 또 이 강원도 강릉에서 이 정상적인 공식 집회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민 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 또 공식 집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 나라를 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3월 1일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운 것처럼 그 3월 1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경기도 여주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몇 분이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몇 분이 오시든 간에 그 모인 분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론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동생방송으로 예배를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방송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비밀이라 해요. 비밀이라. 비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시자 이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500여 문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지고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것과 보혈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생선하시오시는 교회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 주옵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나라가 황폐함이 되지 않고 저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고 행동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민과 국민들과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항상 공식 집회가 있는 날은 다른 기도 제목 없이 그 집회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랬죠.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잘 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을 건데요. 페이스북은 현재 아무 지장 없이 방송이 잘 되고 있었고요. 유튜브 역시도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예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 방해를 받아왔어요. 심지어 녹화까지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방송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먼저 대한역당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역당 홈페이지 보면 '오늘 공지사항에 보면 어, 2월 26일 오늘이죠. 강원도 강릉 태극기 집회 이렇게 있죠. 자유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탄핵 7적 권성동을 심판한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강원도 강릉시 13시는 중앙시장 앞 월화거리고요. 행진은 월화거리에서 선플라자 앞 대학로, 오거리 홈플러스, 강릉여고, 강릉역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6시, 오후 4시에 강릉역에서 이렇게 2부 집회가 이렇게 있죠. KTX 강릉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 강원도당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시, 13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행사장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당 우리 자체 버스를 타고 가면은 바로 이제 거기 가지만 KTX 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30분 간격으로 강원도당 버스가 왕복을 하니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당 강원도당 당원교육 있죠. 강릉 집회 후에 있으니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2월 25일 오후 10시 가로세로 연구소의 조은희 대표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요. 저는 어저께 그 서명대 우리 정학역에서 서명대 하느라고 못 봤죠. 뭐 이것도 못 봤고 또 뭐죠? 이렇게 시도당 연석회의도 못 봤죠.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이게 보통 1시간, 1시간 이상 하시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이렇게 클릭해 보면 34분
정도 되네요. 34분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 경기도 여주로 가죠. 저는 경기도 여주에 가서 오늘 그 기독교위원회 설립 감사 예배도 있지만 경기도당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설립 예배도 있지만 기독교위원회 이렇게 이제 3월 1일 그 항쟁을 위해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이렇게 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광고가 나오네요. 한번 가로세로 뉴스타파.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태극기 영웅 의리의 남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양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가로세로 나오기 좀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뭐 자유한국당 입당한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 애국 국민들이 기대가 많은데 네. 자유한국당 입당이 좀 섣불렀다. 네. 요즘 뭐 보니까 김용태 사무총장이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권영세 전 주중대사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자리 준다 하고 불러놔놓고는 물먹이 있잖아. 그 강남갑에 했죠. 네. 강남갑에 옛날에 제가 모셨던 분이 황병태 의원인데 네. 거기는 김진 또 그 이종구 그 탄핵 세력하고 또 김진하고 있어서 네. 그 김진 논술 의원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데 그거 잘못 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그 말씀은 참 제가 좀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저희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 뭐 어찌됐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지난해 12월에 연수 중에 그 뜬금없이 바른정당 복당파인 뭐 김용태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영입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좀 엉뚱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이분이 어떻게 바른정당 복당파이신 분이 저한테 자유한국당 들어오나 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원래 또 믿고 따르는 또 김진태 의원께 전화를 드렸더니 좀 요새 너무 자유한국당이 좀 바른정당 복당파가 너무 힘을 내고 있으니까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그 소식이 알려지고서 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한애국당 그 지지자분들이 워낙 많으셨는지 구독자가 뭐 하루에 뭐 2,000분 가까이 나가신 적도 있고 좀 아무튼 좀 많이 좀 송구스러운데 어찌됐건 제가 항상 제가 그 조원진 대표님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제가 또 태극기 집회도 열심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좀 실망감을 끼쳤다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송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탄핵 세력들이 62명이 탄핵을 찬성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자기 스스로의 커밍아웃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네. 또 뭐 뇌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전반적인 제가 국감에서 다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거짓이 대통령 말씀대로 산을 이뤘다고 했는데 그 거짓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동했던 사람들 뭐 김무성, 유승민 또 김성태, 권선동 뭐 다 이유들 있잖아요. 우리 탄핵 실적이라고 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패륜적인 행동을 1심 앞에 두고 출당시켜버리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홍준표 뭐 이 사람들이 어차피 같이 못 가는 건데 나머지 뭐 62명은 나름대로 자기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자기 고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국민들이 다 착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나오는 분들하고 촛불에 혹은 좌파들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비교하면 보세요. 첫 이미지가 다르다고. 그래서 김세희 기자도 젊으니까 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지금은 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관계가 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면 탈당하세요. 그리고 크게 도움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조금 부끄럽잖아요. 제가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얘기가 자꾸 설왕설래해서 뭐 2년 동안 조용히 있었잖아. 네. 여기가 가로세로잖아요. 네. 세모도 있더라고, 세모. 요즘 유행하는 게 네. 황세모 네. 이렇게 그게 유행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O하고 X 아니고 세모가 있었으면 항상 세모다. 그래서 황교안은 그런 사람이다. 네. 앞으로 당대표 가용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당대표 돼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체제 역사 전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정말 싸움다운 싸움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하고 또 잘못된 체제 역사 전쟁에 있어서는 정말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탄핵에 대한 얘기도 세모부스무리하게 하면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스러운 면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좀 이 전체 우파 국민들을 대변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대한민국당이 계속 좀 어려운 길로 또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당, 자유한국당. 우리가 지금 그 황교안 뭐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한민국당이 국민들,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고 길거리 투쟁을 하고 또 불복종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김에 왜 자유한국당, 특히 이제 바른정당 복당파, 이제 김무성계들이 이제 장악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이렇게 투쟁을 못하는 걸까요? 본인들의 뭐 촛불한 그런 좀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또 선전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계죠. 그 투쟁, 그다음에 한거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누구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관료 출신들, 뭐 교수 출신들, 지금 문재인 정치는 공포 정치예요. 억압 정치고 상권 분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거에 목숨 걸어놔놓고 한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요, 국가의 정체성 문제, 자유민주주의나 헌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특히 야당 국회의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한거하고 국민을 대변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면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계라는 게 촛불,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 그들은 혁명을 했는데 하긴 했어요. 촛불혁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그 반대되는 혁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쿠데타입니다. 또 아까 한교안 총리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10일이죠.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셨다고. 3분은 경찰 방어를 잘못해서 밀려서 압사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병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의식불명대가 간 분이 한 10분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고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아무 조사도 안 했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이 소위 말하는 적폐를 주장했지만 가장 무능한 그리고 가장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국민들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개 들고 나와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교안 씨 같으면은 제가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고난 대행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라도 조그만 일조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도 자기 반성이었고 거기에 침묵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난 대행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자기 고백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실망을 한 거죠. 엄청난 실망.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총리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폭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찌됐건 그냥 유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박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재가를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그 황교안 지금 후보에 대해서 그런 폭로를 결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박 대통령께서 2월 2일 날이 생신이에요. 근데 2월 1일 날 유영하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오전에 대통령 뵙고 오후에 또 뵈었다. 그때 대통령께서 외국 국민들하고 대한민국당 대표 조은진 대표님이 고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전달이 왔어요. 두 사람이라도 홍문종 의원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옥중투쟁을 하시면서 지금도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조선일보의 김대중 같은 논설이 그렇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 사주의 문제 때문에 조선일보는 지금 그 보수 국민들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사견을 언론 지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황교안 씨한테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황교안 씨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이겁니다. 유승민 얘기를 한 거예요. 유승민이 친한 친구고 유승민까지 다 통합하는 그런 보수대 통합을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적폐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서 김무성, 유승민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은 애국 국민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2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지난 토요일 집회는 한 6만 명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유승민, 김무성하고 같이 정치를 하겠다 하면은 황교안 씨는 다음 총선까지 못 갑니다. 대권은 오히려도 안 될 뿐더러 그 저항이 좌파들의 어떤 저항이 아니고 외국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날 거다. 그래서 황교안 측에 의원이 연락 와서 내가 했어요. 그 얘기는 정치 초년병이라도 그래 하는 거 아니다. 이 지금 판에 유승민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대구의 국회의원들도 유승민이 복당 압박하고 겁내는 상황이에요. 왜? 유승민 복당하는 순간에 대구는 그냥 자유한국당 다 죽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락하고 유승민 얘기를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나가겠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네. 김무성이 반문연대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김무성이 반문연대 하자고 발표하고 했을 때 내가 그 다음날 바로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된다 치더라도 이 험난한 야당의 길을 걷기는 힘들다 이래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 몇 차 태극기 집회였죠 이번에? 지금 110차.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데 또 이번 지난주에 또 그 영남권 이게 도셨는데 거기도 아주 성황을 이뤘다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달에는 경북의
시군을 거의 다 돌았어요. 이달에는 4일간 지난주 목금, 그다음에 그 전주 목금 이래가 4일간 경남의 18개 지역을 다녔습니다. 18개 지역을.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 문제, 또 좌파들의 이 국정농단, 또 정체성 뒤집기, 자유민주주의 말살, 상권 분립 문제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생각보다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 그것은 지금 이제 가로세로와 같이 많은 유튜브 방송 또 이런 우파 방송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각자 어르신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와서 격려도 해주시지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 그것이 민심이죠, 민심. 이제 2월 27일에 그 자유한국당에 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제 뭐, 이미 이전에 태극기 집회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참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태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김진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말씀. 또 선전이 나옵니다. 선전은 또 주리를 이렇게 건너게 해야 아무튼 김진태 의원이 탄핵 무효에 대한 입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이 우리 대한애국당하고 같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한 가지는 뭐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김진태 의원을 도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도 참 문제구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명준 있을 때 임명준한테 줄 쫙 서고 홍준표한테 줄 섰다가 김병준한테 줄 섰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 평된 사람들 이번에 또 황교안 되면은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황교안한테 줄 다 썼는데 정치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자기의 생각하고 같으면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아니 당내에서 김진태 의원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우는 거예요. 그걸 뭐 줄 선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고 자유한국당의 당원당규상에 줄 서면 안 돼요. 그런데 참 다 보좌관들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한계다.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투쟁력이고 국가에 대한 국가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나 또 외국 우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전직 총리라든지 뭐 시장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만 그냥 이렇게 띄우는데 지금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에 자유한국당 대의원들도 놀아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당대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황교안 그 다음에 오세훈,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 이렇게 세 사람을 공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갔어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하고 또 빅3라고 했었잖아요. 둘만 왔다 갔다 홍준표는 어차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존재감 내려고 네. 원래 홍준표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홍준표만 가지고 1시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에 한번 하시죠. 그래서 홍준표는 어차피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침 또 지금 일부 기사를 보면 이제 황교안 후보가 사실상 뭐 당대표 지금 된 것처럼 이미 기사도 났어요. 당대표가 되면 김세연, 그러니까 김무성계이고 바른정당 복당파인 김세연을 뭐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럼 사실 지금 그 수당파 의원들은 사실 다음 공천 때 완전히 다 뭐 몰살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왜 거기에 좀 붙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 판을 제가 잘 보잖아요.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뭐 다 당에서 그 초재선 중에서는 제일 앞에 서서 했던 사람인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요. 자기들이 벼랑에 떨어져가 바위에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자기들은 살아남을 줄 안다고. 그런데 지금 112명, 3명 중에서 제가 장담컨대 30명 안 됩니다.
인적 30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70% 넘잖아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신념 있게 내가 그동안 김진태 의원하고 생각이 같았으면 김진태 의원을 미는 거예요. 내가 황교안하고 생각이 황교안을 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김진태 의원하고 생각같이 얘기가 특히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하다가 선거 가까이 되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다음 공천을 받으면 황교안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것은 국회의원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동네 이장이나 하는 게 맞아요. 이장을 표만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는 이제 우파 통합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도 정작 뭐 유승민을 비롯한 좀 바른 미래당과의 통합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외국 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하는데 분명하게 이 야당다운 야당 또 나라가 지금 전망의 기로에 있잖아요. 지금 상권 분립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문재인 씨한테 언제 수백 조를 북한 김정은한테 보조라고 국민들이 그런 권리를 문재인 씨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그런 약속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야당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대의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저를 포함해서요. 한 사람도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다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100% 다 바꾸자 하면 대한민국당에 사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적 쇄신 80%는 바꿔줘야 된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인적 요소를 가지고는 투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이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데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얘기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투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김세희 기자같이 젊은 사람. 이번에 실망 많이 했지만 또 네 번째는 좀 깨끗한 사람. 네. 이 요소를 갖춘 사람들로 대거 국회에 보수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지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뚫뚫뚫 묶어가면은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대선에서 권력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탄핵에 소위 말하는 아무런 무능한 입장을 가졌던 보수 국회의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적 쇄신하지 않고 김병준 체제가 저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는 대한민국에 보수의 가치가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대거 내가 인적 쇄신하겠다. 그래서 아마 김병준 씨 대권 반열에 들어갔을걸요. 그 당시에 나는 인적 쇄신만이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80% 정도 다 당협위원장 다 드러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갖다 넣었으면 김병준 씨 아마 지금 용됐을걸요. 그것이 한계야, 한계. 자, 김진태 후보가 이제 저희 방송 출연했을 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면 이제 의원들 다 데리고 태극기 집회 나가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3.1절에 혹시 좀 대표님께서 이제 김진태 지금 후보와 함께 좀 태극기 집회 하실 계획이나 뭐 마음 의사 있으신지? 아무튼 또 선전 나오고 있어요. 선전 나올 때는 이게 뭐 할 수 없어요. 이 광고 건너가겠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뭐 당대표 나간 입장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했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1절 문제는 당대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3.1절을 저 좌파들은 역사 체제 이 왜곡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세훈이야 안 나오겠죠. 황교안 씨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대표 되면은 3.1절에 대거 자유한국당 끌고 투쟁하자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돼서 자유한국당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면요 자유한국당에서 손을 놓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 우파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고 깨끗하고 젊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10명만 모여도요 자유한국당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정당다운 정당, 우파 정당다운 정당을 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쓰레기 같이 막 모아가 잡탕해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판을 제대로 봐야 돼요.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뭐 1년 정도 남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정당이 제대로 다음 대한정당을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모이면은 되겠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아니, 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나온 뭐 젊은 친구 한마디 했다고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뭐 난리하고 아니, 좌파들은요, 뇌물 받고 자살해도 영웅시키고 있는데 아니, 이정명 의원 같은 분은 평생을 군에 복무하면서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부하를 지키고 참 의인의 역할을 했어요. 영웅이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영웅을 우파 보수의 영웅인데 5.18 문제 그날 무슨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좌파들이 자기들의 국정농단, 청와대 가족들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오만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김태우 수사관이나 뭐 신재민 비서관 이런 여러 사무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모든 좌파 언론 방송이 친 거예요. 5.18 문제를 가지고. 5.18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아무튼 5.18의 순수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명단 공개해라. 5.18은요 한 4,500명이 이쪽은 유공자가 있고 가유공자라는 게 또 있어요. 이 가유공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라는 거야. 공개하고 두 번째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아마 이걸 공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세 번째는 이제는 광주시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말고 보훈처에서 유공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했는 걸 가지고 지뢰 겁먹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했잖아요. 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5.18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의연하게 아니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용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뜻은 나쁘지 않다고 제명이 아니라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은 5.18 문제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전부 책임지지 않고 전당대회 중에 무슨 자유한국당이 좀 올라가다가 지지율 떨어진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원칙적인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면은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켜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5.18 문제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 사과를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그렇지 않다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한계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그 전광훈 목사의 충격적인 방송을 저도 하면서도 좀 놀랐는데 이분이 또 주도하던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태극기 집회가 뭐 크게 뭐 한 4군데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 참 이번 기회로 참 태극기 집회도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보실 때 태극기 집회 어떤 방향으로 좀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또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면 좀 멈췄다가 또 이제 또 건너가기. 지금은요, 그때 정강훈 목사가 뭐 태극기 집회 한다고 뭐 하고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태극기 집회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각 태극기마다 세를 모아라. 근데 정강훈 목사의 바닥은 다 드러났어요. 김무성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정강훈 목사가 뭐 누구 황교안 뭐 기독교, 저도 기독교 신자예요. 저도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아, 몰랐습니다. 그거를 네. 정강훈 목사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황당하네요. 네.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탄핵 실적에 나라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든 김무성을 데려가가지고 뭐라 하는데 기독교는요 자유하고 인권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김무성이 선입니까? 아니 박지원에 의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네. 야합이잖아요. 야합. 네. 그 당시 여당이 야당에 박지원, 우상호, 노회찬까지 해가지고 들어엎자. 네. 그리고 그들은 오세훈이가 얘기했듯이 반기문이 대통령 시켜가지고 반기문 씨 그래 얘기해요. 1월 5일날 발표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하겠다고. 그건 뭐냐? 자기 대통령 지켜주면은 이원 집정부제 가겠다는. 그럼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총리 한 번씩 돌아먹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이 탄핵이 있을 수 없는 탄핵을 그 배신자들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정치판에서 그 입 좀 다물고 가라. 네. 그런데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강훈 목사가 앞장서서 하면은요. 태극기 집회 정강훈 목사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 사람이나 따라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김무성을 인간 취급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절 태극기 집회에 좀 어떻게 참여해달라, 좀 독려하는 말씀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십시오. 태극기 집회를 쉽게 그 당시에 통합하자 했는데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하고 통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태극기 집회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각자가 태극기 집회든 또 우파 시민단체든 각자가 힘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그리고 그 목소리는 태극기 집회를 처음 했을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거면 지금 더 밝혀졌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촛불 쿠데타를 통한 반자유민주주의적 권력 찬탈 세력이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많은 하시는 분들이 초심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대한애국당은 지금까지 110회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말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저야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서울역에서 합니다만은 여러 군데 태극기 집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아마 이 3.1절에 100만 이상이 모여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오만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정책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나래관에 아주 또 선전이 비밀스러운 나오네요. 손님이 찾아오는데 선전 나오면 또 광고 건너가기.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좌파 독재, 여기는 당연히 안 믿지만은 자유한국당 같이 비겁한 정당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저희들 대한애국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이제는 저희들을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에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국민들의 뜻이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저 역시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를 제외한 모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모두 다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연사로 나올 거죠? 당연히 나옵니다. 연사 나와서 욕 좀 먹어야 돼. 많이 혼날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 신청을 다시 했어요. 저도 좀 오해됐던 부분이 있었네요. 김진태 의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횃불당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 쥐가 나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도 이제 같은 적이라. 그래서, 그치,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렇게 뭐, 홍준표니, 무슨 황교안이니, 김무성이니, 이런데 붙을 분이 아니죠. 보길 잘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공식적인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광고는 뭘까요? 이제, 뜻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하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주님의, 성령님의 그 체험을 또 한번 할 겸해서, 경기도 여주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설립 예배도 있지만 설립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3월 1일 날 대결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뜻이고 감동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6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광고만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공식 집회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지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또 다쳤어요. 2019년 3월 1일을 위해서 2월 26일 오늘이죠. 오후 2시 경기도 여주 드림교회에서 대한애국당 천만인부 석방본부 및 모든 애국 보수 우익 사회단체의 결사 항쟁 적화대 탈환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위하여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이 이런 기도 나오나요? 예배드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절실해요. 3년 전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벗어났어요. 유지는 할지언정 뒤집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러기에 2019년 2월 26일 오늘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여주드림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저도 시흥시에서 여주 가는데 무려 4시간이 소요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라 갑니다. 우리 분 하나님의 자녀님들 3월 1일 결사 항쟁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하여 범법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하여 대한애국당과 천만 유석방문 본부와 서명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원진 대표님, 화평한 공동대표님, 이규태 공동대표님, 서석구 공동대표님, 박태호 사무총장님과 각 수당 위원장님과 천여 분 이상의 당직자분들과 50만을 넘어 100만 당원을 앞두고 있는 모든 당원님들과 천만 유석방본부 서명대에 서명하신 모든 애국자님들 너무나 노가 크시고 극구 열매를 받으시라 믿습니다.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종교동 기독교위원회에서 기독교원 설립 감사예배와 3월 1일 결사 항쟁을 위해서 전 애국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뜻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님, 목회자 포함해서요. 원근 각지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 경기도 여주 드림교회. 교회 주소가 그렇습니다. 여주시 세종로 45번 길 16 2층 여주 드림교회. 여주 드림교회 그 교회 현판이 있고요. 찾아오시는 길. 여주역 경강선 전철역에 있습니다. 하차후 여주역에서 버스 902-1, 902-2, 903, 904, 907, 901, 901B, 950-1 시민회관 앞 정류장 아차,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 책임다운 한상희 목사 원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명단만 하고 오늘은 강원도 강릉 공식적인 집회와 여주 드림교회에서 드리는 기독교에 대한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위원회 설립감사예배 및 3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명단 주께 올려드립니다. 김원영, 정정원, 아병환, 나경자, 배영준, 오도환, 남영재, 이혜진, 박경식, 소미, 양방수, 이종길, 전정만, 임정호, 김병진, 김용세, 김재수, 임종택, 김충, 김충구, 김종, 김충재, 김충남, 김충양, 정민수, 김준희, 김재수, 박성, 전석필, 정성욱, 정옥화, 원춘봉, 정옥순, 송대성, 이승필, 박경혜, 강영호, 김경환, 김기태, 강원주, 기영미, 김민수, 김동길, 김동호, 김동석, 김미성, 김선, 김현미, 김영규, 김윤희, 김한식, 김영수, 김한희, 나소환, 김희정, 박은주, 신동호, 박찬식, 백성호, 양신의 양병도, 여필, 이병선, 양신은 양이분, 이건상, 육봉수, 이등현, 이등현이, 이명창, 이미진, 이민영, 이민, 이순자, 이승민, 이석이, 선난, 장재영, 이승수, 이영철, 이원식, 이점식, 이중만, 이중성, 장순자, 정충규, 정민자, 박정남, 고혜몽, 정인식, 진규자, 장순희, 유영수, 홍루, 윤은순, 백경희, 박희준, 박영수, 심채섭, 황인영, 황혜진, 황영환, 정용성원, 한명동, 정영국, 김국건, 배영준, 변동구, 김현주, 최하영, 이매진, 최준, 김영순, 박경희, 낭배, 서영, 김원영, 자영승, 전은병, 전인욱, 전상훈, 정유진, 정태현, 정석구, 정승욱, 정순자, 정혜진, 정은희, 정일, 정유중, 조수정, 정유진, 최혁은, 황효분, 주수영, 최원혁, 하동일, 하양만, 하은지, 하탄금, 한다슴, 한상치, 한지수, 한수, 한상무, 한상범, 한우원희, 한예린, 한재희, 한준희, 한치, 한창덕, 한태원, 홍기석, 홍성직, 홍성아, 홍재석, 황경민, 홍호수, 홍은수, 홍현식, 이몽규, 최진호, 나영균, 천정자,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분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게 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원도 강릉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들 석방본부가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개국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상황을 지켜주시고 날치 지켜주셔서 아버지 뜻있게 가볍게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아버지 집회를 잘 마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 우리 조원 대표님과 화평국 대표님, 유대국 대표님, 또 박규 사무총장님, 또 모든 수당 위원장님과
모든 당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 우리 당직자분들 아버지, 당원분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 잘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잘 깨닫게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경기도 여주에서 아버지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3.1절 항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모입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공적으로 예배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3월 1일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순조롭게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